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업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APR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뷰티 업계의 판을 흔들고 있는 회사죠. 도대체 이 회사의 성장 엔진은 뭐가 다른 건지 지금부터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로켓이라는 말이 딱 맞죠? 2022년에 거의 4천억 원이었던 매출이 불과 3년 만에 1조 원을 훌쩍 넘길 거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빠르게 성장한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모든 예측을 그야말로 파괴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서류상의 숫자에 그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2024년 2월에 상장한 이후에 주식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 성공 스토리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부의 성공이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이 와, 이거다 하고 미래에 베팅하고 있다는 공개적인 신호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비결이 뭘까?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일까요? 아니면 정말 뷰티 산업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제국의 시작일까요? 지금부터 그 성장 엔진의 핵심을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비밀의 첫 번째 조각은 바로 이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전략인데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써먹었어요. 이 차트 좀 보세요. 정말 소름 돋는 균형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면도기, 면도날 모델이에요. 먼저 면도기에 해당하는 이 멋진 뷰티 디바이스를 팔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계속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면도날인 전용 화장품을 계속 사야만 하는 겁니다. 2024년 1분기 매출이 디바이스 45%, 화장품 44%. 거의 정확히 반반이라는 건 이 전략이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 팔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고객이 되면 계속 우리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어버린 거죠. 애널리스트들도 바로 이 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디바이스와 화장품이 서로를 밀고 당겨주면서 마르지 않는 수익의 샘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비즈니스 모델만으로는 부족하죠. 누군가 따라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APR의 무서움은 바로 이 다음,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게 만든 방어막, 바로 경제적 해자에 있습니다. 해자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옛날에 성을 지키려고 성 주위에 파놓은 강, 아시죠? 딱 그거예요. 경쟁사가 우리 성으로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회사만의 강력한 방어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PR은 이 해자를 정말 깊게 파놨습니다. APR의 해자는 무려 3겹입니다. 첫 번째가 D2C 데이터 파이프라인, 두 번째는 모든 걸 직접 만드는 인하우스 무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둘을 합쳐서 성장 엔진을 폭발시키는 성장 플라이휠이죠. 자, 첫 번째 해자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방어벽은 D2C, 즉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모델입니다. 중간 유통업체가 없으니까 마진이 높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누가, 뭘, 언제, 왜 사는지 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APR 서버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음 히트 상품을 만드는 비밀 레시피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방어벽은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만든다는 겁니다. 아이디어 회의부터 연구, 개발, 심지어 공장 생산까지요. 이 인하우스 무기구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는 다음 숫자를 보시면 바로 하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무려 32%. 주력 제품인 부스터 프로를 남한테 맡겨서 만들다가 직접 만드니까 원가가 32%나 줄어든 거예요. 이건 뭐 경쟁사 입장에서는 거의 반칙 수준의 가격 경쟁력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낀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더 좋은 제품 만들고 마케팅에 쏟아붓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해자는 이 앞에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들어내는 성장 플라이휠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D2C로 모은 데이터로 기가 막힌 신제품을 만들어요. 이걸 자체 공장에서 엄청 싸게 생산하죠. 그리고 다시 D2C로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고객이 생기고 더 많은 데이터와 돈이 쌓이겠죠. 이 바퀴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저절로 점점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강력한 성공 방정식을 손에 쥔 APR, 이제 이들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전 세계죠. 이들의 글로벌 정복 시나리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APL의 무게 중심이 이제 한국에서 전 세계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어요. 2025년이 되면 매출의 거의 80%가 해외에서 나온다는 건데요. 이건 이제 K-뷰티라는 꼬리표를 떼고 그냥 글로벌 뷰티 기업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국이랑 일본, 이 거대한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좀 보세요. 200%가 넘는다니? 이건 그냥 잘 팔린다 수준이 아니죠. 한국에서 성공했던 그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는데 이게 전 세계 어디서든 먹힌다는 걸 그냥 숫자로 증명해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제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큰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지금 이 주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질문 말입니다. 과연 정당한 평가일까요? 이 가치평가 논쟁의 핵심은 바로 ARPL을 어떤 회사로 봐야 하는가입니다. 그냥 옛날 방식의 화장품 회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테크 기업으로 봐야 할까요? 애널리스트들은 말합니다. ARPL의 진짜 자산은 예쁜 용기나 백화점 매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와 기술이라고요. 바로 이 표가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죠. ROE,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냐는 수치가 40%가 넘어요. 매출 성장률은 거의 60%에 가깝고요. 이건 뭐 전통의 강자인 아모레퍼시픽과는 아예 다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빅체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당연히 리스크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꽤 많습니다. 당연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존의 거인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죠.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고요. 또 주문이 폭주하는데 이걸 제대로 만들어서 배송하는 공급망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큰 허들은 역시 각 나라의 까다로운 규제입니다. 특히 뷰티 디바이스는 잘못하면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미국 FDA 같은 곳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이 로켓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APR의 성공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회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기계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의 성공은 이 멋진 기계를 얼마나 잘 굴리느냐에 달려있겠죠.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경쟁과 규제라는 지렛밭을 얼마나 현명하게 피해가느냐, 바로 그 실행력이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뷰티 산업에 등장한 최초의 테크 자이언트, 즉 기술 대기업의 탄생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앞으로 APR이 써나갈 새로운 페이지에 달려 있겠죠.